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권과 동물복지. 동물의 법적 지위. 예전에는 그 동물 학대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요, 사실 뜨문뜨문 나왔다면은 최근에는 유독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2012년 악마 에쿠스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 차에다가 개를 매달고 다닌. 맞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동물을 끌고 다니는 학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우리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아주 화제가 됐었지만 아니, 남의 집 개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네, 근데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무죄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네. 그 무죄에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무죄라면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동물보호법으로는 좀 가능합니다. 이게 법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는 처벌이 계속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말 이 동물과 관련해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약하게 나오는 걸까? 이유가 뭐예요? 1. 제대로 된 동물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네. 이 동물의 법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 이거를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이제 법 규정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 지위요. 네. 이게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은 유체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사람 아니면 물건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누고 있는 이분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지위가 물건이랑 똑같습니다. 아, 이 법적으로 물건이면은 사실 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처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남의 집 물건을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짝 훼손한 수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제 자전거를 뭐 전기톱으로 부수거나 뭐 문하나님의 핸드폰을 제가 제 차에 끌고 다녔어요. 그래도 전 신고할 거예요. 네. 그 가격만 보상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진짜 동물을 예를 들어서 학대하거나 죽였는데 소위 말해서 이 동물 얼마에 샀어요? 이 동물 지금까지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 가격 되겠네 이러면서 그것만 배상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형사상으로는 사실은 그래요. 법적으로 맞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네. 최근에 판사분들이 이 주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고 주인과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어요. 아, 진짜 말 그대로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너. 네, 이런 딱 그런 의미라고 상황입니다.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판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반려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분법적인 체계로 되어 있는 이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삼분법적인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삼분법적인 민법 체계를 만들면 이런 학대 사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네. 학범 대표도 생각한 걸 왜 다른 분들은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그러면 인간 수준으로 대우해 달라는 거냐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아예 따로 떼달라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는 민법에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아예 동물, 사람, 물건 이런 삼분법적인 민법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민법 체계를 바꾸려면은 헌법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모든 법의 기본이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다가 국가의 동물보호, 동물복지 의무를 명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2018년에 이제 개헌 논의를 할 때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 조항에 새롭게 담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 개정에 담겼어요. 근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 개헌에 우리가 실패를 했죠. 네. 저는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개헌을 할 때 반드시 이 동물보호의 의무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죠? 국회의원 배지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시에 개헌 논의를 할 때 보니까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물보호 의무를 담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동물보호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그러니까 반려 그 가족들의 숫자가 1,000만 명에서 지금 1,500만 명까지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왜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게 법이라는 얘기도 네. 있거든요. 이제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생명 존중 인식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규정도 지금은 빨리 손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